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양두구역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이 그때 뭐 체리 따봉 뭐 이런 사태가 있었죠.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또 징계를 받게 돼서 결국 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러면서 지난 12월 달에 결국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으로 통합이 된 다음에는 개혁보수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이제 자유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죠. 즉 이 이야기가 바로 양두구역이죠. 양의 얼굴하는 개혁보수라는 걸 팔려고 내놨다가 자유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개고기를 팔고 있는 이준석의 양두구역은 이런 것인가요? 네,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양두구역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즉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중국 고사성어인데요. 이 고사성어가 송나라 때 지어진 오등회원이라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영공이요 여인들이 남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보기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취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나라 여인들이 전부 다 남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영공이 남장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지금 남장하는 풍습이 안 없어지니까 당대 아주 명성 있는 사상가였죠. 안자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이 금령이 통하지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주께서는 궁궐 안에서는 여인들의 남장을 허락하시면서 왜 궁 밖에 못하게 하십니까? 이는 곧 문에는 소머리를 걸어놓고 안에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바로 이 양두구육, 뭐 나중에 뭐 말고 개고기를 바뀌고 하면서 양두구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즉 속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이 그때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뭐 체리 따봉 뭐 이런 사태가 있었죠. 이 윤 대통령과 이걸 하면서 이제 이준석 나가서 이제 좀 당이 좀 정상화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윤핵관을 향해서 양두구역 정상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릉도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뭐 한 사진을 올리면서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양두구역이 결국은 윤 대통령을 겨냥을 했다. 이런 게 되면서 결국 또 징계를 받게 돼서 결국 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는요. 정치를 지금 한 15년 정도 했나요? 그때마다 항상 이 싸가지가 없다. 또 갈등을 부추기는 이 젠더 전략, 그 뭐냐면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젠더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또 아버지 뻘인 안철수를 향해서 뭐 비읍시읍, 제발 참 말은 못 옮기겠습니다. 비읍시읍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조용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천하용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뭐 떼거리 정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이러면서 지난 12월 달에 상계동 갈비집에서 결국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혁신당은 지금 개혁신당이 아니라 이준석만 있을 때 개혁신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폭망하면 본인이 노아의 방주처럼 있다가 이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즉 보수정당이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정당이라고 이제 이 아주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으로 통합이 된 다음에는 갑자기 보수정당이라는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낙연,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개혁 보수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이제 자유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이 뭐 반발하고 뭐 탈당하고 뭐 이렇게 빚어지니까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개혁 보수라는 용어는 어쩌면 자유주의자의 별호였을지 모른다. 개혁 보수는 보수의 테두리 내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가 바로 양두구육이죠.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는 양의 얼굴하는 개혁 보수라는 걸 팔려고 내놨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저 자유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개고기를 팔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양두구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보면요, 이 개혁신당에 탈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이준석의 어떤 반페미니즘 또 이제 이 빠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또 이준석의 어떤 좋아하다가 이게 지금 유호정이라고 전 정의당 의원이 있습니다. 얘가 아주 그 페미니즘 의원이죠. 거기에 합하니까 실망했다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지금 탈당하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렇게 양두구육이라면서 비판을 하더니 이제 본인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데 이거는 양두구육이 아니고 뭔가요?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고, 여기에서 더 심각한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개혁신당이요,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을 영입한다, 입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정숙 의원은요, 지금 무소속입니다. 원래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관위의 명단이 가자마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이 부동산 명의신탁 세금 탈루 혐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신 탈당해라. 탈당하면 그 자격이 상실되니까. 근데 양정숙이라는 사람은 탈당 못한다. 버텨서 결국 배지를 달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출당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4년 동안 무소속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양정숙을 입당을 시켰냐? 이게 국회의원이요, 5명이 돼야지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6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4명이면 이 정당 보조금, 1사분기 정당 보조금이 한 수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딱 5명이 넘어가면 한 6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6억 원에 눈이 멀어서 결국 양정숙이라는 이 정말 예전에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고 해서 내쫓았던 의원을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양정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그 위안부 관련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그걸 쭉 맡아오다가 당시 21대 국회 더불어시민당의 15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때 뭐 KBS 등등 언론에서 집중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머니 등등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재산 축소 신고 했던 등등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이 아주 지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는 당시에 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이걸로 이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당시에 이 재산 축소 신고 관련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되고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무죄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자, 아무리 급하지만 지금 개혁신당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개혁신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개혁신당에 6억 원에 눈이 멀어서 이런 국회의원, 즉 민주당에서도 도저히 품을 수 없어서 쫓아낸 의원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6억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개혁신당입니까? 이게 무슨 신당이죠? 저는 참 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도에 그때 탄핵 후폭풍으로 인해서 또 찻대기 정당 뭐 등등 하면서 그때 이제 당사를 팔아버리고요. 당사 이 현판을 가지고 와서 여의도 공원에 와서 천막 당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허벌판에 나와서 그때 연수원도 팔아버리고 찻대기 문제가 막 논란이 되니까 팔아버리고 하면서 천막 당사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악전고투했습니다. 그때 뭐 50석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총선에서 찻대기당 이 오명 때문에. 근데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21석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당이 당시에 84일 만에 천막을 걷어냈어요. 결국 이렇게 천막을 치고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좀 믿어줄게 지지를 표명한 거죠. 자, 개혁신당 지금 양대 지금 거대 정당의 어떤 이 횡포를 막겠다라고 출발한 게 개혁신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6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꼭? 당사 천막 치면 좀 어떻습니까? 저 비 오는데 천막 치면 국민들이 그걸 뭐라고 느끼겠어요? 야, 그래도 참 짠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원칙 지킨다. 지금요 양당의 원칙 안 지키고 뭐 어쩌다자 하면서 본인들이 내세운 게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자, 그런 신당이 돈 때문에 6억 때문에 출당한 의원을 갖다가 데려와서 6억 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국회 방도 새로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막 당사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결의도 없이 과연 개혁신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참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그 이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6억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의원까지 데리고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당두구역은 이런 것인가요?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